저는 37년간이라는 긴 세월을 현장에서, 교육 현장에서 미래교육 계속 이야기하는데, 사실 미래교육은 허상이다. 제가 볼 때는 사실상은 이제 공교육을 활성화하겠다 하는 게 제 1호 공약인데, 이 공교육을 활성화는 이건 뭐 지상과제거든. 왜 공부하는 분위기를 안 만들까? 왜 공부를 시키지 않느냐, 이 말이죠. 일단 지금 현재 경남 교육이 무너졌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 무너진 것이 우선 학력이 무너지고, 또 인성교육이 무너지고, 또 교육 질서, 행정 질서가 무너져서 덩달아서 이제 교권도 무너지고, 그래서 학력, 인사, 행정 질서, 교권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서 경남 교육이 전체적으로 난제다.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저는 37년간이라는 긴 세월을 현장에서,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 직접 가르쳐 보기도 했고, 또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또 행정을 해보기도 했고, 실제 경남 교육청 전체를 운영해본, 실제적으로 운영해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경남 교육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실제 지금까지 8년간 정규조 교육감이 경남 교육을 운영했지만 그분들은 그런 실제적인 경험이 없습니다. 교사 생활 몇 년 가지고 큰 이 방대한 조직을, 교육청의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 결국은 비선실세가 들어오고 결국은 파행적인 그런 교육이 운영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어야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학교, 다시 말해서 학력 수준을 올리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제시하는 게 경남형 학업 성취도입니다. 학업 성취도, 경남형. 이 평가는 기본적으로 진단입니다. 진단. 사실상 지금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7년간 평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적이 어디에 있는 걸 모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대 후보는 뭐 진단 평가를 한다, 행성 평가를 한다, 수행 평가를 한다 하는 것은 실제 이것하고 제가 얘기하는 학생들의 진단을 위한 평가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학업 성적 어떤 풀이 문제 또는 그 교육의 결과물을 간단하게 정확하게 아이들이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단 말입니다. 진단이 되어야 처방이 되니까 이 진단을 하는 것이, 진단을 위한 것이 경남형 학업 성취도다. 그리고 이 평가 자체는 AI 기능이 나중에 같이 도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 개개인의 성취 수준, 그리고 처방, 그리고 그 학생들의 그 학습 진도 이런 것들까지도 다 자동적으로 보여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에 따른 이제 우리가 AI 솔루션으로서 이제 처방을 할 거죠. 이 평가가 되어야만, 진단이 되어야만 우리가 학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고, 또 학부모들도 가장 바라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분위기. 그렇다고 이게 절대 아까 얘기대로 일제식으로 해가지고 줄 세우기, 그거는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제 학력 향상에 우리가 이제 기여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요. 진짜 미래교육 하면서 우리 박 후보는 사실상은 뭐 아이톡톡을 가지고 오고 또 PC를 가지고 오고 해가지고 미래교육 계속 이야기하는데, 사실 미래교육은 허상이다. 제가 볼 때는 현재 아까 얘기했듯이 아이들의 기초가 서고 또 기본이 선 상태에서 미래교육, 박 후보가 이야기하는 미래교육은 뭐 토론식 수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본이 쓰고 기초가 되는 데서 토론이 되는 거지. 이제 대면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허상이라고 봅니다. 보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미래교육은 우선 교실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30년 전에 건물에서 뭐 20년 전에 선생님들이 30년 후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만큼 사실상 교실이 문제거든요. 60년대나 70년대나 80년대나 지금 현재 2000년대나 교실 똑같습니다. 내가 그 사각으로 떼가지고 뒤에 아이들 앉아있고 선생님이 그리고, 물론 뭐 모범 수업으로 한다지만은 물론 그 하나의 이제 그 가정이고 하나의 이제 그 교육의 장르, 이제 어떤 교육 행태의 장르지, 실제로 모든 우리 교실 지금 1000여 개 교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전면 보고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미래 교육은 교실에서부터 교실의 변화에서 온다. 저도 많은 외국을 가봤지만 제가 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자유로우면서도 공부는 엄청나게 집중을 하거든. 부분 선생님들이 밑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실부터 약간 계단 형식으로 되고 선생님이 밑에 있어. 학생들 위에 있고. 그래서 거기도 거기는 보면은 이 타원행 이런 제가 이제 그걸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약간 타원행이 돼가지고 이렇게 모든 교실이 그렇지는 않지만 특별실 같은 거는 그런 교실부터 변화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교실에 이제 첨단 기능이 들어가면 더 좋죠. 이건 나중에 가야 될 부분이에요. 여기에 소위 말하는 뭐 디지털 기능이 들어오고 정강현실이나 뭐 가상현실 같은 이런 메타버스 같은 게 들어가고 하면 정말 이게 지금은 외국에 가보면 일제식으로 쫙 앉아가 타원에 떼어 있는데도 거기를 통해서 전부 여기 컴퓨터를 하나 나눠놨는데 이게 그냥 책이라 교과서고 여기를 통해서 저 뒤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가 다 돼요. 모여야만 대화가 되는 거 아니라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큰 그림은 그날 TV 토론에서 얘기했지만 잠자는 교실을 방어하기 위해서 일단 눈높이를 맞춰줘야 되겠다. 그리고 교실을 변화해가 먼저 와야 되겠다. 미래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전문가들 그룹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근데 결국은 이게 이제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그런 공간의 교실을 만들어서 거기에 첨단 기능이 들어가면 거기서 홀로그램이 탁 튀어나오고 하여튼 굉장한 첨단 기능을 가진 교실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학교는 할 수 없지만은 교과 학점제가 되면 학교마다 한 개 내지 두 개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이것을 하고 나면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은 요즘 유행하는 게 거꾸로 교육이에요. 거꾸로 교육. 먼저 아이들이 공부해가 와가지고 이제 토론하는 거거든. 아이들이 다 그 단어를 숙제를 딱 주면 그걸 집에서 이제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그 매체를 통해서 사전에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토론하는 거.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리해 주는 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학생 주도형 수업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육 지금 박 후보가 얘기하는 학생 주도 수업은 그거하고 달라요. 선생님들은 개입하지 마라. 아이들만 하는 이거거든. 이 차원이 달라. 내가 생각하는 수업하고. 먼저 이제 공부해가 와가지고 이제 토론하는 이런 이제 용어인데 이런 것들도 이게 가능하고. 저는 그래서 문제는 미래 교육은 교실의 변화에서 온다. 교실은 일제형으로 그냥 사각통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변화된 공간, 또 언제든지 수업 중에 변화할 수 있는 공간, 거기에 최첨단 기능이 AI 기능이라든지 디지털 기능이 들어가면 비록 앉아있지만 떨어져 있지만 거기서 자기들 수준에 맞는 그룹을 지어주면 거기서 얼마든지 토론도 가능하다. 그리고 거기서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다. 이거는 정말 이제 가상세계에서 우리가 바라는 교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교실이 돼야 된다. 사실상은 이제 공교육을 활성화하겠다 하는 게 제 1호 공약인데, 이 공교육을 활성화는 이건 뭐 지상과제거든. 예, 이건 뭐 사교육이 늘어나서도 안 되고, 또 지금 현재 더더구나 지금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이제 사교육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사교육이 늘어났다는 것은 뭐로 증명할 수 있냐면 상위권은 쑥 좀 올라가고 중위권은 없고 하위권 쑥 내려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위권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사교육 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가진 부모님들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사교육 받아나는 올라갔고 아무튼 내려갔다니까 양극화가 완전히 났단 말이지. 그럼 이걸 해결을 해줘야 돼요. 누가? 공교육에서 해결이 돼. 그래서 이제 이 공교육 문제가 진짜 사람들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대학 입시하고도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대학 입시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대학 입시 제도가 이게 기사에 나가면 어떨지 모르는 대학에 난 맡겨야 된다고 봐요. 실제로. 뽑는 거는 대학 입시는 대학에 맡겨야 되고 그리고 들어가기는 쉽고 나오기는 어려워야 돼요. 그래야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가 정상화됩니다. 사실 이 대학 정원보다도 더 적게 나이는 아이들을 뭐로 선발할 건데 다 입학 다 시켜줘도 돼. 지 가고 싶은 학교에. 응? 물론 일정한 자격만 있으면 다 보내주고 그 다음에 졸업을 어렵게 해가지고 거기서 인재를 만들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중고등학교 교육 이거 다 해결돼요. 사교육, 공교육도 사교육도 다 해결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은 대학 입시제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완전히. 그러면서 들어가기는 그냥 쉽게 해줘라. 학교에서 자기들 선발하고 싶으면 선발하도록 해줘라.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고교 학점제하고도 연결돼요. 자기들이 이 대학에 이런 과에 이런 학생이 필요하다 보면 그 미리 예고하면 내가 거기에 맞는 과 선택해. 그 진로 선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제가. 고교 학점제는 진로 선택이 안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러면 이 진로 선택해가지고 그 학교 들어갔어. 공부해서 뭐 졸업은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도 태어나고 있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은 그렇게 되면 공교육 활성화되게 돼 있어. 그러면 공부할 아이들은 공부 열심히 하게 되는 거고, 예체능 하는 아이들 예체능 하게 되는 거고, 자동적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 이게. 이제 이 공교육 민주화 사회적 공공성의 가치, 이런 것도 같이 존중해줘야 되고, 또 기초 역량 강화해줘야 되고, 공교육에서. 왜? 자기 선택을 하기 위해서. 진로 선택을 하기 위해서 기초 역량 강화 안 해주고, 기초 학력 강화 안 해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교 학점제가 되면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게 진로 선택하고 기초 학력입니다. 이 두 개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공부는 지금 초중학교, 특히 중고등학교에서 공부 양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9월 학기제를 얘기하고 있고, 또 학제 개편을 갖다가 초등학교는 5학년제 5, 3, 3, 4 예를 들면 이런 걸 제가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치원 과정을 지금 초중등 교육법에 넣어가지고 유치원 과정도 같이 넣어라,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수도권과 경남의 도시와 읍면지역 학습 격차를 해소하겠다 했거든요. 저는 이게 이제 사실은 학력 격차보다 교육 격차, 참 말 잘 썼더라고. 교육 격차를 저는 더 주장을 하거든요. 이 교육 격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보 격차, 정보 격차. 그 다음에 하나는 학력 격차예요. 근데 실제로 시골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학력 격차도 문제지만 정보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대입 같은 경우에 서도권에 있는 아주 유명한 대입 전문 강사가 우리 경남에 한번 내려오려면 상당한 돈이 들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각 지자체에서 아마 대입 준비가 되는 그 시기에 수능 끝나고 나면 굉장히 많이 이걸 합니다. 하는데 정작 우리 경남의 학부모나 학생은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냐? 거의 대부분 수능이 되지 않으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진짜. 그제 박 교육감이 수능 아닌 곳으로 70, 90%로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정말 이거는 무책임인 말이에요. 수능이 필요한 학교는 우리나라의 상위 한 30%, 40%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수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90%가 수능으로 안 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남의 학력은 행편없다 소리예요. 수능에 최저학력제가 있는데 최저학력 그 등급을 받아야면 경상대학도 최저학력 등급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못 간다는 소리였다. 그 자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교육 격차를 해소해야 되는데 우선 정보 격차는 같이 지금 이게 디지털 방송국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할 거냐면 예를 들면 지금 연구정보원이 있지 않습니까? 연구정보원. 그 지금 2개 기관이 보태져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 2개를 분리할 생각이에요. 그 정보기구 안에 이런 것들을 만들 거예요. 디지털 방송국. 이 큰 돈 안 들거든요. 만들면 어떤 부분이 일반 그냥 스튜디오 이런 거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방송국에 무선으로 다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방송을 하면 각 학교 또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요 앱을 연결하면 여기까지도 다 연결되고 해가지고 정말 앉아서 그 자리에서 요 방송국에 요런 유명한 대입 강사가 한 분만 오면 우리 경남 사람 다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제? 예. 그리고 또 이제 학력 격차를 위해서는 수업 명사 이런 사람들 그리고 퇴임하고 또 학원에 있는 분 경남에도 유명한 분 있고 또 전국 단위에도 이런 명사들을 그 솔루션을 우리가 여기다가 갖다 넣으면 충분히 이것은 지금 현재 EBS의 단점이 쌍방이 안 되잖아. 근데 이거는 쌍방이 할 수 있도록 딱 넣으면 바로 실시간에 저는 이게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역의 지금 교육격차, 지역의 학력격차 가장 문제가 뭐인가 하면 학원이 없다는 거죠. 학원이. 예. 그러니까 그 학원 역할을 거기서 해주는 거고. 요즘 이제 문제가 되는 마을학교 이것도 한번 넣어줍니다. 마을학교 교사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 그 지역에 농어촌에 있는 지역에 이용하면 되겠다. 우리 공무원 중에서 일반 공무원 중에서도 충분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재능 있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대면 수업을, 사실은 비대면 수업보다도 대면 수업이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뭐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제 기초학력이 모자라는 농어촌 아이들을 이제 공부시킨다든지, 이제 그렇게 해서 지역 간의 이제 격차, 이제 교육 격차, 하나는 정보 격차, 하나는 이제 학력 격차, 이런 것들 좀 해결해 주겠다. 사실상 지금까지 8년 전국에는 이제 삼선 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12년 이렇게 정교조 교육감들이 교육을 해오면서 정교조 이념 생각, 정교조 이념이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이게 정치 세력화되면서 사실은 이념적인 색깔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교육에. 그래서 이제 우리 정교조 교육감이 교육의 그 정치적인 집단으로서 세력화되면서 이념 교육이 아주 강해졌다. 이념 부분에서. 그리고 그게 이제 나타내는 게 역사 교육이 이제 자편향적으로 되어지고, 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저는 조금 더 이제 강하게 이야기하면, 왜 공부하는 분위기를 안 만들까? 왜 공부를 시키지 않느냐, 이 말이죠. 같은 시간 내에 같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 그걸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시험, 소위 말해서. 이런 시험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학력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요. 이제 수능이 거기거든. 그런데 그게 성적표가 지금 유일하게 대한민국에 지금 유일하게 나와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수능 성적. 이 누적 점수율을 보면 우리가 15등이 틀림없어. 국영수만 볼 때. 그렇게 행편이 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고, 그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공부를 시키지 않는 이 정규조 교육과 이 지금까지의 그 경남 교육 정책에 이거는 아니다. 지금 우리는 경남에서 놀아야 되고 전국에서 놀아야 되는 게 세계하고 인을 갖춰야 돼. 세계인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학교는 공부하는 곳인데 공부를 제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우리 아이들이 세계인으로서 이게 세계와 견제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미래가 없다. 그리고 더더구나 어릴 때부터 이념적으로 또는 역사의식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국가 간에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에도 좀 문제가 있다. 우리 경남의 학부모나 우리 공무원들 저를 불러낸 거에 따지고 보면, 자, 지금까지 중도 보수가 전부 흩어져 가지고 결국은 정교조 이념을 가진 교육감들에게 다 내주고 결국은 경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이 흘러갔으니 이번에는 중도 보수에서 하나로 만들어가는 중요한 명령에 우리가 따른 거예요. 그래서 장장 8개월이나 아시다시피 얼마나 어렵게 내가 단일화를 했노. 그래 이제 단일화가 되었으니 그 도민의 그 명령에 나는 충실하게 보답을 해야 되고, 그게 내 업무고 내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교육감에 내가 반드시 당선돼야 되는 이유이고, 당선이 되면 지금 흐트러져 있는 경남 교육의 그 위상,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 넣어줍니다. 이분들이 가장 아이들의 자유, 평등, 권리를 갖다 계속 강조하면서 책임이 없는 이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교권이 무너지는 거다. 교권이 무너지니까 학교에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무너져. 학교에 공부하는 분위기가 무너지니까 학력이 무너져. 결국 이제 도민들이 원하는 보수 중도 단일 후보로서의 사명감을 내가 다 하겠다. 정리를 그렇게.